얼마 전 계단에 차가 올라가는 아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짤영상에 나오는 김 여사가 되었죠. 뭔가 홀린 듯 급하게 이동을 하며 발생된 상황이었죠. 3일 정도 지난 오늘 뒤돌아보니 아찔하더라고요. 사실 사고임에도 사고라 못 느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온몸이 쑤시고 힘든 상황이 되니 정말 사고였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는 안도와 사고 전 나타나 나의 속도를 조정해준 고양이에게 한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붉고 노란 밖에만 나가도 기분이 좋은 계절입니다. 이런 일상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게 다가오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더없이 기분이 달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라디오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라디오 커뮤니티 천천만만 DJ 구슬봉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많이 나누시나요? 불통의 시대에 소통을 위한 대화가 필요할 때는 많죠. 부부, 아이와 부모, 나와 친구들, 우리들 사이, 가족, 공동체 등등. 사람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대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학부모님들 여러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네 분과 함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모자를 쓰고 계신 제 오른쪽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대본은 왼쪽부터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DJ 반인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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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제 전가요? 네. 알아서 착쳐. 네. 저는 올해 5살 남자아이와 3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으면서 전주 학부모 기자단의 새내기 기자, 그리고 우리 지역 축제나 행사 MC 등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최미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력이 휘황찬란하세요.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전주로 이사 온 심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심수정 말고 크리스탈 심이라고 불러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탈 심이요. 네네. 네, 저는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오늘 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저는 제일 먼저 소개한다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부터 해서 할 말을 까먹을까 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저는 색깔로 준비를 하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색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다들 색을 얘기를 안 하시네요. 저는 이제 빨간색을 좋아하는 신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빨간색을 그랬군요. 네. 좋아하는 신디까지 네. 오늘 네 분의 소개가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고로 분홍색을 입고 핑크를 있잖아요. 좋아하시는군요. 네. 시작하려고. 저도 네네. 핑크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우리 반인아님하고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우울하게 회색이네요. 그래요. 그레이로. 저는 그래요. 검정색 좋아하는데요. 아, 튀는 죄송합니다. 색깔 옆에는 좀 어두운 색이 깔려야 분위기가 좋긴 하죠. 네. 이런 대화 어쩔 거야. 이 지금 색깔 이야기만 해도 지금 시간이 훅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상을 보는 일상보다도 소개에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 네 분의 일상이 이제는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신디부터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아, 저는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냥 약간의 사회 활동을 하는 그냥 주부예요. 주부. 네. 더 이상의 설명은 나중에 저하고 친해지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새침대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저는 지금
뭘 하나 지금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2-3번은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어서 좀 버거워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주부입니다. 그리고 네, 다 비슷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주부인데요. 다들 네, 주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랜서 주부? 그렇죠. 그렇죠. 네, 5살 아이와 3살 아이를 키우는데 3살 아이는 집에서 데리고 있어요.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다가 일이 생기면 또 일을 나가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전주 학부모 기자단에서 기사를 쓰는 일도 했었고 또 기획회의도 진행을 했고 오케스트라 사회도 봤어요. 좀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시네요. 우리 자녀가 지금 어린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부님들보다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그러니까요. 계시네요. 평범한 네. 주부는 아니시네요. 아니시다는 걸로. 여기 바니나님은요? 저는 이렇게 그냥 커뮤니티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조금 뜸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일하고 있고 뭐 어쨌든 저희 5명은 다 주부니까 네. 네, 주부라는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일단은 학부모죠, 학부모. 그냥 네. 좀 바쁘게 또 어떨 때는 조용히 근데 요새 조금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 안 돼요. 가을, 겨울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네 분과 함께 오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대화라고 대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대화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화, 소통을 하고 싶을 때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대화가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소통을 하고 싶을 때 바로 다름 아닌 대화가 필요하죠. 예, 불통을 소통으로 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대화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상을 물어보는 것처럼 대화 시작을 하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메시지가 하나가 전달이 되었어요. 오. 불통되는 남편, 가정에서의 육아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묻는 한 통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는데요. 신디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3살, 25개월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기에 또한 남자애들이라 장난 아닙니다. 큰아이 낳고도 프리랜서 활동을 했던 저에게 작은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8살, 3살의 아들들을 신랑이 퇴근하기 전까지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남편이 집에 오기 전까지 아이들 돌보는 것은 당연하죠. 저는 프리랜서 일도 잠깐 들어오면 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일 아이들이랑 지쳐 있을 때도 퇴근하는 신랑은 집 정리와 식사 등등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신랑에게 뭐라고 말을 해서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선배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의 과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읽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한숨을 떡 쉬어주셨는데요. 혹시 이 사연 제가 보냈나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살, 3살 아이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살, 3살보다도 더 아이들을 밀착 케어해야 되고 2배나 더 힘들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남편인데 다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또 회사를 가야 되고 또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야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둘째가 입술이 다쳤어요. 근데 입술이 다쳤는데 피가 막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멈추게 하려고 제가 계속 지혈을 했지만 지혈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첫째는 첫째 나름대로 까불고 있고 둘째는 아파서 계속 울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혈을 해주고 있고 119에 이걸 전화를 해야 되나 남편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되게 막 당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
아무래도 와이프가 전화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 참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둘째가 피가 안 멈춘다고 어떡해요, 보호 막 이러면서 제가 빨리 좀 와달라고 일하고 있는데 막 사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이제 왔죠. 왔더니 피가 멈춘 거야. 신랑이 올 때. 네. 어. 남편이 오니까 피가 멈춰버린 거예요. 거짓말쟁이 된 거지. 그렇죠. 근데 일하고 있는데 왜 불렀냐 이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나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땐 절대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화가 났죠. 저는 저 나름대로 속상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 신랑한테. 보니까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점점. 네. 그래서 저희 집도 대화가 절실한 집안이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육아가 힘들고 어떤 급박한 상황이 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남편이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하지 근데 않았나요, 우리 남편? 이 사연자도 여기서 좀 풀고 가야 프리랜서인데 되겠네. 네. 지금 프리랜서 일도 하고 네. 주부도 있고 네. 3살짜리 아이도 있고 사연자가 혹시 진짜로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일을 그러니까요. 할 때는 사실 남편이 부탁을 하면 들어주기는 해요. 좀 애 좀 봐주고 있어라. 나 일해야 되는데 그랬구나.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도와주긴 하는데 평소에는 잘 도와주긴 하는데 일하고 있을 때만큼은 힘드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둬라 이러고 그렇구나. 있어요. 네.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도요. 저도 어렸을 때 아이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외동 하나 있어요. 저희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남편이라는 말 자체가 남의 편이잖아요. 진짜 있으나 마나 존재기도.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정이 오고 올라오는 것 같아. 남편입니다. 오해하지 남편을 마시고요. 내 편으로 저장해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워낙 남편을 평소에 많이 들으니까 제발 내 편 좀 들으라고 그렇게 남의 편을 저장했거든요. 저는- 저는 네. 멋진 남편으로 바꿔놨어요, 최근에. 그래서 멋진 멋진 남편. 멋진 남편 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진짜 갓난아기 때였을 때, 저는 육아 서적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회사 다니랴, 일하랴, 그러니까 일하고 있고 육아도 해야 되니까 남들은 육아 서적을 한두 권 이렇게 다 마스터하고 육아를 케어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아이가 처음 열이 나는 거였어요. 열이 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서우니까 저는 벌벌벌 떨면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전히 소식은 없고. 그래서 이제 시아버님이 이제 가까이 사니까 시아버님이 전화했더니 술을 드셨다고, 약주를 드셨다고, 어머니한테 말했더니 택시 타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네, 그래서 시어머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택시 타고 막 가려고 하는데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 병원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야, 병원에 지금 가면 어떻게 해줄 거 같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잘 모셔가지고 아이만 잘 다독여주고 그냥 집에 가라고 할 거야 라고 하길래 이럴 땐 도와준 사람이 없구나. 그래도 이제 약간 솔직히 조급한 마음에 그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전 택시 타고 병원 앞까지 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희 집 식구도,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총집합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늦은 시간엔 술을 마시지 말고 며느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쫓아오고 날라오고 남편도 이제 야근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야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향기가 나더라고요. 알코올의 향기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그때 미안하다고 하고서 대판 좀 싸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되고 누구나 다 학부모라면 다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모님이라면 거예요. 이런 경험은 다 맞아요. 있지 맞아요. 않았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치우면 다시 어지러지고 그럴 네. 때 방금 치웠는데 신랑이 올 때 이미 다 어지러져 있어. 나 아까 치웠어라고 했는데 네 안 믿죠, 눈으로 안 봐봐. 이거 어지러져 있잖아. 이것이 다 나의 몫인데 지금 이 사연자님도 그런 지금 상황을 닥치고 겪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디님은 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어떠한 대화를 해보면 좀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부담이에요. 왜요? 제가 그런 식의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고 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분명히 이런 대화가 오고 가면 저는 그냥 싸움이 날까봐 미리 말을 안 해요. 저는. 아, 입을 네. 닫는다. 그러는데 제가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속병 나지 사람이 않아요? 아닌. 그러니까 그런데 싸우고 나면 더 속병이 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예 말을 싸우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내가 다 네. 짊어지고 가는 형이구나. 네, 그런 식이기 어. 때문에 이제 나중에 크게 이제 속이 확 그럴 때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쵸.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 생각이 오늘 드는 그러면 거예요. 같이 들어서 네. 얘기할 방법을 그래서 찾아보게요. 저는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바니나님 남으셨어요. 바니나님은 어떠셨어요? 어땠어요? 해결책을 저만 제시하는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이 지금 세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해결책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바니나님 죄송합니다. 바니나님. 다행이에요. 바니나님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왜냐면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남편한테 혼날까봐 사실은 저희 남편이 그래도 먼저 다가오려고 해요. 이제 네. 오, 수습하시는 분들? 오, 포장해요, 수습하시네요. 어쨌든 저는 좀 약간 꽁한 성격이고 남편이 제가 조금 꽁에 있으면 먼저 다가와서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을 해요. 오늘 저녁 반찬은 뭐 먹었어? 맛있었어? 뭐 이러면서 나중에 스위트해. 네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왜 저래? 막 이랬는데 이제는 먼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엿보이니까 저도 같이 이제 대화를 현실을 해요. 직면하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바니나님은 저는 여기 사연자님보다는 조금 편해요. 왜냐면 여기는 아들 둘 맘이잖아요. 네. 저 친구도 보면 정말 여자 했던 친구가 아들 둘 키우니까 이 목소리가 정말 굉장히 커지고 모든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소리를 먼저 질러요.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딸이 하나인데 결혼이 조금 늦어서 사실은 결혼해서 처음에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그리고 결혼했을 때부터 그 역할을 좀 나눴었어요. 신랑하고 얘기를 해서. 현명하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처럼 뭐 이렇게 세제 같은 거 해야 되고 힘든 거,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랑 분리수거 하는 건 지금 15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신랑이 해요. 제가 멋지다.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지칠 만도 하실 텐데. 이제 이제 지치셨을 텐데. 그리고 저도 이제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이 4살 때까지는 일을 안 했거든요. 쉬었었어요. 그러다 이제 아이 5살에 유치원 보내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은 이렇게 좀 엄마들이 들으면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가 하나고 저는 이렇게 조카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저희 집에서 조카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거에 그렇게 크게 막 힘들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좀 힘들어도 뭐 내 아이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의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이 육아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막 맞아요. 독박 육아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맞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맞벌이 말도 하면서 있잖아요. 혼자 육아를 도맡아 하는 건 정말 힘드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4살 때까지는 전업주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가서 독박으로 돈 벌고 나는 집에서 독박으로 육아하고 근데 아이 낳기 전부터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그게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지켜져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덜 힘들었었어요. 네,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근데 역할 좋은 분담을 방법이네요. 확실히 하는. 네네네. 음.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네. 여기 지금 사연자를 보니까 그 5살 차이 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가 5살 차이예요. 그리고 한 5년 키우다 보니까 나 직장생활 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아이가 생기는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둘째 할 때는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밖에 있는데. 죄송해요. 근데 그래서 둘째는 34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34개월이요? 34개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크군요. 대단하시군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굉장하다. 이 지금 반이나님이 아까 역할 분담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역할 분담을 너 이거 해, 나 이거 할게 이거가 아니었고 저는 사실은 정리정돈을 잘 못해요. 계속 정리정돈을 안 하니까 본인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본인이 정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사연자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면 반인하님처럼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좀 이해할 테니까 나는 이게 좀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면 좀 해결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가요? 이제 하룻밤 파티를 여는 거예요. 아내분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남편이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마음을 살살 달래면서 여보 나 이거 애교가 힘들어 많네. 하니까 하면서 그러면 남편한테 굉장히 부탁을 해보는 건 어떨지. 불편해라예요. 갑자기 이상하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 야, 그 있잖아. 그죠?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되는 가족끼리 건가요? 이러면 안 돼. 오래 지내. 지금 봐요. 아까 아이가 8살이라고 했잖아요. 불편할 때 됐어요. 이제. 아 제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몰랐네요. 아 그래. 태명님이 아직까지 신혼이네. 신혼이야.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일단은 우리는 그럼 정리를 하자면 네. 시간이 해결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정확하게 내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괜찮아질까요? 그것도 근데 있는데 그게- 자기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육아를 하다 보면. 맞아요. 근데 엄마도 이거를 그래요. 아무도 네. 도와주지 않는데 이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돌보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용하니까 주위에서 아 네가 진짜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하고 조금씩 더 도와줘서 친구들도 우스갯소리로 내가 1시간 봐줄게 이런 말을 해주니까 오히려 그 1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그때 남편은요?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남편은 잠깐 돈 들어가니까 하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니고요. 아 그때는 저희가 많이 좀 싸우긴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시간 타임 해가지고 이제 아줌마를 좀 도우미를 좀 쏘면 좋겠다 했더니 그건 좀 남이 와서는 좀 불편한가 봐요. 그러긴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당당히 내가 그만큼 벌고 줄일게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는 직장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정말 힘든데 누가 도와줄 수 없으면 서로 싸움밖에 더 되지 않냐. 그러면 솔루션으로 다른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그것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것도 좋네요. 네, 저는 그렇게 요즘에는 했어요. 기관에서 많이 이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네. 좀 많이 있는 것 있으니까.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여러 그 뭐 가정지원센터라던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데를 좀 알아보면 아 이런 좋을 것도 것 있나요? 같네요. 공동 육아 공동체 네, 많이 이런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주 같은 경우에는 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 하시는 분들 공동체 그렇군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많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분이라면 그걸 좀 알아보시면 저도 좋을 좀 것 알아봐야 같고요. 되겠네요. 네, 오늘 이쯤 해가지고 이야기는 조금 사연자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줬는지 반이나님이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요? 네. 어려운 것만 일단 가장 와닿던 거는 아까 저희 크리스탈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힘들면 남편하고 얘기를 해도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초에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결혼했을 때. 그래서 좀 아까 여기 주제랑 좀 맞는데 대화를 해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얘기를 나눈 다음에 역할을 정해서 조금 처음부터 분담을 하면 이제 살면서 조금 갈등이 적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렇게 우리 최미영님께서 말씀해주신 만약에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거나 험악해졌을 때는 맛있는 걸 차려놓고 조금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뭔가 쟁취해라. 네. 이런 네.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오늘의 우리 지금 이야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반이나님이. 진심 어린 경험담과 그 다음에 게스트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소감을 간단하게 들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날씨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코로나랑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방송을 계속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간만에 이렇게 방송에 참여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제 날씨에 비교하라고 하시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날씨는 모르겠고 꼭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꽁꽁 추운 겨울에 꽁꽁 얼은 호숫가에서 얼음 깨고 나온 개구리 같은 느낌? 빡 튀어나온? 개구리? 아, 개구리가 오늘의 이렇게 이 기분? 제 기분이요. 네,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왜냐면 이렇게 만나서도 기분이 좋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게 대화가 필요해였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 나와서 계속 말하니까 그것도 기분이 너무 좋고요. 간만에 마이크 잡아서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요. 네, 그래서 참 네. 좋았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네, 크리스틀님. 저는 백희나 작가님의 구름빵이 딱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만화 고양이 주인공 기억하시죠? 다들 네. 아실 네, 네, 거라 네. 믿어요. 근데 만화 애니메이션을 봤을 땐 아이들이 비가 오는 듯 날씨가 맑든 상관없이 구름빵을 매달고 둥둥 하늘을 떠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아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처럼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에 저는 구름빵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해요. 날씨하고는 매치를 할 수가 없었네요. 여행을 아니에요. 떠날 수 있는 날씨 구름빵 너무 좋아요. 네. 네, 오늘은 우울했던 하늘이 거치고 모처럼 비가 그친 후 해가 뜨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기상캐스터처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 계속 해주세요. 그건 힘들 것 마무리까지? 같고요. 네. 비가 오고 이제 해가 뜨면 무지개가 뜨잖아요. 우리의 삶과 육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투닥투닥거리고 얼굴을 붉히더라도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화해의 말을 하면 또다시 예쁜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반이나님은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쌀쌀한 바람이고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더운 햇살이, 그러니까 햇살이라고 하면 안 되고 햇빛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태양 싫어하는데 근데 가을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가을 날씨처럼 쌀쌀하면서도 근데 또 이제 진행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저도 좀 미숙한 것 같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바람은 쌀쌀하고 햇빛은 쨍쨍한 가을 날씨 같습니다. 오늘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조금.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말씀 정말 잘해주시고 역시 반이나님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칭찬받았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네. 리포터님한테 칭찬받았어요. 네. 이렇게 소감까지 날씨에 비유하고 그다음에 여행을 가기 위한 솜사탕 같은 구름빵 이야기를 해주신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경험담 섞인 이야기가 스트레스 없는 생활 그다음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이 사연자님이나 우리 여기 모두 오신 이 네 분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우리들은 필요한 이 시기에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안 하나요? 마무리 말씀. 하세요. 대표로. 저희 대표로. 한 마무리해 주세요. 하셔야죠. 하세요. 네. 여러분들 대화하세요. 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화가 날 때는 제대로 화를 내봐라. 화가 났음을 배우자에게 제대로 표현해봐라. 화를 내고 표현하되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명의 기회는 반드시 줘라. 상대방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부부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김은영 선생님이 쓰신 남편을 보면 아내가 보인다의 일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고 대화를 하면 다 풀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전주 학부모들이 만들어가는 라디오, 모두가 소통하는 라디오, 라디오로 하나 되는 우리, 전주 학부모 공동체 라디오, 꼬미니티 천천만만 DJ 구슬붕이었습니다.